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 청년들에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MC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탈북 청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탈북 선배들이 이제 겪었던 이제 그런 경험담들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탈북 청년들이 조금 더 정착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이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고요.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오랜만에 MC에서 그런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성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아, 네. 저 전번에 네. 프로그램에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한 열흘, 11일 정도 폴란드 아, 잠깐 네. 갔다 왔고. 네. 폴란드에 무슨 일로 갔다 왔는지 시청자분께서 좀 네. 궁금하시니까요. 폴란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90년에 자본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국가로 네. 전환하면서 가장 유럽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네. 변화했는데 지금 거의 15년, 한 17년 정도 그 과도기를 겪으면서 가장 어찌 보면은 그 통일 이후에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됐고 거기서 또 많이 배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될지를 많이 배워보는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경험, 많은 배움이 있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저번보다 너무 반가운데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전 네. 시간 MC 하느라고. 네, 네. 다음부터 어디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리웠어요. 네, 저도 MC하는 좀 힘듭니다. 저도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저희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저희 게스트 네, 꽃보다 이게 아름다우신 우리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네.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구나. 네. 사실 가영 씨랑은 모란번 클럽에 이제 가영 씨도 첫 출연이었고 저도 첫 출연이었는데 그때 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나서 반갑다 인사를 하는데 가영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 네. 서운했어요. 저도 진짜 죄송한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늙었다고 하셨어. 아니, 또 2차. 아니 늙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음. 작년에는 애티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진짜로 못 알아봤어요. 성숙된 거 아니에요? 성숙된 지금 성숙되는 게 늙어가는 네. 나이. 저는 또 이렇게 다시 또 베나TV에 네.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잘 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맞습니다. 관대하십니다. 근데 두 짠이 두 분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네. 친구예요? 둘 다 똑같이 이제 탈북 4년 차인데 어떻게 친구세요 두 분은? 저희 이제 올 때부터 같이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국정원에서부터인가? 네. 네, 또 잘해서. 원래 저보다는 좀 선배죠.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부터는 선배인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원을 가서부터는 이제 같은 동기가 되는 한 거예요. 기수가 되니까 한 기수가 네, 돼서. 같은 기수인 거죠 저희가. 친구도 네, 이쁜 진짜.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네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쭉 연결하고 서로 지내는 그런 그럼 친구죠. 이제 뭐 가영 씨를 알아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모란번 클럽에 이제 고정 게스트로 이제 계속 나오시고요. 이제 팬클럽도 있죠. 네, 근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요. 네. 네, 북한에서 온 이제 북한의 전지현이라고 이제 전지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아우 어떡해. 여기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네. 띄워주면 어떡하죠? 근데 저게 좀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4년 차 두 분 4년 차인데 그 4년 차 치고는 진짜 빨리 적응한 것 같고 진짜 북한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네요. 4년 네. 차지만. 왜냐면 자. 제가 그 북한에서 있었을 때 잠깐 있었지만 잠깐 이게 와서 4년 차 할 때 그 북한 네. 사람 때를 못 벗었는데 어쨌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조금 이따도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네. 주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쵸, 이제부터 저는 지금 네. 정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제가 네. 이제 우연고 그리고 혼자 탈북한 이제 청년들의 이제 정착을 돕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의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이제 패널 중에 유진 씨가 혼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진 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들어야 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무연거 탈북 청년들의 초기 정착 방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는 많이 나눴으니까요. 이제 지성 씨는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무연거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나요? 아니 뭐 우리도 잠깐 아까 전에 얘기 나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조언을 받고 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죠. 정서적으로 심리적 우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정서적인 같아요.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 이제 유진 씨도 처음 오셨는데, 아니 처음 이제 혼자 오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이거 오랜만이라서요. 이분은 옆에 앉으니까 이게 말이 아, 그래서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혼자 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그런 지원이 없어서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막 이런 네. 것보다도 이제 마음적인 심적인 이제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열 몇 살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막 이런 것보다도 이제 외로움 막또 제 형제도 없이 이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시달려서 살았지. 이렇게 경제적인 면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중국에서도 제가 많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모든 거를 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보자면 굉장히 독립심이 독립성이 강해졌죠. 네, 멘탈도 강해진다고 볼 강해졌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이제 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주변에 누군가 좀 도움이 있으면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을 겪고 또 뛰어넘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충고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약간 이탈할 때 잡아주는 역할도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좀 힘들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영 씨는 어떠세요? 이제 가영 씨도 이제 직계 가족은 안 오고 못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언니나 이제 친척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왜냐면 제가 그 이모랑 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리움, 가족의 그리움을 저는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요, 저희 정착 초기 때 저희는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와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정착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호기심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잠시 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막 정착하면서 막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하나 둘 하다 보면은 가족이 그리워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내 건강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때 처음에보다도 점차 하나 둘 가면서 더 어려움과 그리움 막 이런 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 친구들 그 가족이 없는 친구들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싸우고 동생들 싸웠던 얘기 막 하면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 아파도 있는 게 얼만큼 감사한 건 줄 아냐고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니는 이해 못할 거다 하는데 솔직히 난 처음에 그 친구들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한테서 얘기 나눠보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거는 참 그게 살아가는 데서 큰 그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물속에서 있는 물고기는 그 이제 굉장히 그런 불편을 잘 모른대요. 그러다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랑 같이 지내던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의 어떤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외로움 같은 걸 많이는 안 느꼈었거든요. 부모님이 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 부모님이 굉장히 잔소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셨어요. 그치, 많이 하지. 장가 가라고 근데 안 간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세대 차이도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계속 이제 계속 터치를 하시죠. 그래도 이제 힘들 때면 정말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이제 무연고 탈북 청년들 있지 않나요? 주변에 그 청년들 건강 상태는 어때요? 아무래도 건강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삶의 리듬도 좀 이렇게 뭐랄까 정상치 않은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술 먹고 술 먹으니까 또 이렇게 그 다음날 패턴이 망가지니까 몸도 망가지고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방황도 또 많이 하고 뭐 그리고 방황할 때는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누가 혼내고 뭐 해가지고 잡아주잖아요. 이 친구들은 한 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풀리면은 이게 무한질주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많이 힘들어한 가족 연 친구들에서 많이 더 힘들어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보다도요. 중년층,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외롭고 가족이 그립고 건강 모두 똑같아요. 하지만 중년층은 그래도 그나마 자식이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동반자라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무도 없어요. 빈집에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기 본인이 의지대로 해야 되니까 결정한 선택에서도 좀 뭐랄까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가 그 하나원 수료하고서요 서로 전화 통화하잖아요. 100% 울면서 전화를 받아요. 저는 그때 전화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밖에 이해 못했어요. 북한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 우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옆에 언니 있고 이모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외롭다고, 나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고, 나 한국에 오면은 마냥 잘 살 줄만 알았고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지를 선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이거는 과연 누군가가 다가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참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같이 먼저 탈북한 선배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보살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진 씨가 울면서 많이 전화를 통화를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잘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네, 저는 잘 울지를 않아요. 강한 진짜. 여자. 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울 수는 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십니다. 네, 막 아니 몰아가지 말고. 근데 혹시 그런 거 어떻게? 저는 이렇게 혼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막 외롭다 막 이런 것보다도 힘들면은 가족이 생각났어요. 막 그렇죠. 기쁘고 막 정말 친구들이랑 뛰놀고 막 이럴 때는 뭐 그냥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놀러 간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이제 뭐 학교를 가는데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대학교 졸업하는 날 있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누구 한 명 와줄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때 막 서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이제 가족이란 게 막 기쁘고 막 이러면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슬프고 막 이러니까 찾게 되는 거 있잖아요. 기쁠 때는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막 이제 슬프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 가족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유진이가 말 나와서 제가 말하는 건데요. 유진이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저도 엄마 아빠 제사를 제가 지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집에서 엄마 아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얘가 그 추석 때 저는 꼭 얘한테 문자를 해요. 애들한테 문자를 하고 추석 때만큼은 서로가 그 부모님의 제사를 하면서, 왜냐면 제사라는 거는 부모님이 그 돌아가셔서 저희 자식들의 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차리고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걸 차리면서 음식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기뻤지만 그래도 또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께 혼자 술을 따드리면서 자기 그 지금 힘든 얘기를 막 했을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막 유진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 심정이니까 곧 유진이 마음인 거잖아요. 그때 보고서 제가 아 진짜 유진이가 그래도 제가 괜찮을까? 헤이 괜찮아 하고서 문자로는 너 괜찮을까? 응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은 거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서 나 하고서 엄마 올렸던 밥을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문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게 더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유진이랑 문자하는 거 보면은 추석 때 더 많이 하거든요. 가족의 그 그리움 때문에. 왜냐면 유진이나 저나 그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 북한 청년들도 이런 아픔을 가진 청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혹시 방황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잘 정사한 거지만 이런 길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방황이라는 길에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하네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가족도 돌아가고 혼자 오다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진짜 이렇게 진짜 브레이크가 풀린 그러니까 그렇죠. 무한 질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것 같아요. 사는 동안에 굉장히 기쁨과 슬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뭐 일례를 든다면 이제 결혼식 날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이제 신부나 이제 신랑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때는 굉장히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같이 부재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그 결혼식 얘기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 결혼식 때 우리 친구들 결혼식 무조건 가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친구들은 가족들이 다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윗동네 선 친구들은 가족이나 형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왜소하는 거예요. 하객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무조건 웬만하면 친구들 한두 명이라도 내가 더 하더라도 친구들 두세 명 더 데리고 가고 같이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성형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황들을 한다고 경험을 좀 간접적인 경험을 저도 뭐 제 얘기도 한참 많이 했지만 저도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근데 혼자 온 친구들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가장 그런 게 그냥 인생의 목표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왜냐면 인정이란 욕구인데 결국에는 가족도 형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돈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욕구는 강한데 결국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무조건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본의 아니게 좀 위험한 때로는 마약계에도 손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확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감옥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또 이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술로 먹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면인데요. 뒤에 신진영 씨 말씀 보면은 좀 술 방황에 대해서 지금 좀 외롭고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또 제가 아는 사례는요. 제가 겪었던 사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황이 여러 가지 방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에게는요. 갑자기 이 찾아온 자유가 너무 좋고 마냥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방황이 외롭고 무슨 그런 쪽보다도 즐겁고 행복하던 나머지에 나쁜 길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북한에서 차도 못 몰았어요. 운전도 못 했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운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 반바지, 짧은 반바지 상관없어. 어디 좀 짧아도 내가 입고 나갈 수 있어, 길에. 이런 마음으로 나 너무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쁜 물에 빠져들면서 외제차라는 그 차의 시선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도 아우디, 벤츠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봤지만 한국에 오니까 외제차라는 느낌보다도 그 스포츠카 탁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타고 싶었죠. 네, 그 딱 지나가니까 와 저게 외제차라는 느낌보다도 와 저거 타고 싶다. 내가 한번 몰아봤으면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이 또 많나? 아 저거 어떻게 하면 타지? 근데 못 타겠지 생각을 하는데 웬 친구가 제 친구를 알게 된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갑자기 밥솥에 나갔는데 외제차를 착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웬걸? 한번 나도 타볼 수 있냐고. 타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명함을 주는 거 보니까 사장인 거예요. 네. 동갑이란 말이에요. 아. 아니 동갑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냐고. 혹시 부모 덕에서 이렇게 타냐 했더니 아니야 너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확 당겨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있는 거 뭐를 알려달라고 할까. 다음번에 궁금하면 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연락해. 근데 그 궁금증이 살아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했더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나갔어요. 나갔더니 대포차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당시는 금방 왔으니까 대포차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대포인 네, 줄 그래서 알았어요? 대포차. 네, 그 대포차 해가지고 대포차 뭐지?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검색해보면 뭐 불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나오는데 괜찮아. 나 이거 탄지 꽤 돼가지고 하나도 괜찮아. 그리고 뭘거 있어? 뭐 한번 타보고 뭐 많은 거지 뭐 인생이 뭐 있냐 뭐. 근데 막 끌려가다가 아니지 하고 멈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겠다 갔는데 그 친구도 야 우리 뽑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더 고민해보고 하자 했는데 저는 뭐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네. 근데 이 보험비가 청구가 안 되더라고요. 100% 본인 부담인 거예요. 대포차가 그리고 나왔죠. 또 병원비도 본인 부담.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때 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으로. 그래서 그나마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같아도 저는 들어가려다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남자들 참 호기심과 많이 뽑아요. 남자들도 그러다 하죠. 보면은 이런 길에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조언이라기보다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같은 청년으로서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 그렇게 할 때는 옆에 물어보던가 아니면 검색해보던가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진로를 선택하고 또 뭔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영 씨가 말 진짜 잘하시네. 임씨가 해야 할 교약을 다 하셨네요. 달래 물어본 그런 게 있는 거 혹시 아닙니다. 유지 씨는 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겪은 사례를 네.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정착했을 때 나왔어요. 일단은 정착해서 나왔죠.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던 이제 자본주의 진짜 이제 자유의 세계로 네. 왔어. 막 이제 다 같은 이제 그 같은 이제 마음으로 왔지만 이게 왔는데 저는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잘 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영 씨도 잘 알고 이제 다 같이 왔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되게 좋아요. 저랑도 이제 잘 맞고 오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의형제 막 이런 정도로 이제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되게 부자세요.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우리 나오면은 하나센터를 가잖아요. 근데 하나센터를 가는데 제가 이제 4일 만에 나와서 4일 만에 제가 여기 그냥 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막 이제 쓸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센터 안 다녀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난 중국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도착하고 뭐 다 할 줄 안다. 막 혼자 이제 막 근자감 이제 그렇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이제 같이 언니 도움을 많이 받으며 처음에 그냥 정말 마냥 즐겼어요. 막 일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방황이죠 진짜. 나는 언니가 있으니까 돈 많은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언니 덕에 정말 이제 막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막 차도 사주시고 막 이제 정말 주변에 저랑 같이 온 이제 사람들이 부러움을 다 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여기를 왔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다 해서 이제 일을 공항에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언니는 이제 좀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가면 언니는 혼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뭔가 말수도 적어지고 사이도 멀어지고 막 이러고 이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또 가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지 막 이런 의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갔는데 신용카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맞아.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내가 그걸 학교를 가야 발급받으신 되면, 거예요? 네,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내가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 써야 되고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런 정말 이제 대책 하나도 없이 이제 계속 카드 부르셨어요? 혹시? 설마? 일단은 발급을 받았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제 소득이 잡혀야 되고 네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급을 받았죠.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써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되니까 나 이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언니한테 얘기를 해서 갚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발급 받았어요.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네. 돌려막기 그래서 하셨군요.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방황이죠. 왜냐면 누가 주변에서 이런 걸 잡아줄 사람이 없고 이제 오직 나 혼자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차가 이제 좀 이제 내가 아파트를 쓰고 살기에는 좀 이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뭐 얼마 정도 있으면은 내가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임대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대신에 아파트를 내놓든가 아니면 이 차를 이제 2,250만 원 정도. 1,800 이상. 쉽게 말하면 네. 아니면 네. 2,000cc 이상 차를 몰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가격이요. 2,250만 정도의 그 가격이 호가가 되면 임대 아파트 그 입주 자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즘에. 보시는 이제 청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게 1,800만 이상 차나 아니면은 10년 미만인 차. 네, 그거 이제 있으면 이제 아파트 이제 그런 통지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너는 선물을 받은 거고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난 이 차를 유지를 하고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신용카드라는데 이제 막 눈 멀어서 이제 막 그거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이제 내 앞에 더 큰 게 놓여서 집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제 반납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교통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알게 된 게 중고차. 네. 중고차를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게 다 뽀록이 나는 건가? 네, 나의 방황에 대해서 다 뽀록이 나는 건가?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제가 참 겉으로 정말 잘 살려고 네. 정말 포장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뭐 남보다 이렇게 막 못하고 좀 이렇게 자존심 이런 것도 너무 세고 이제 그런 편이라서 누구보다 이제 못해 보인다 막 이러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고차 막 이런 거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가영 씨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외제차 있잖아요. 막 이제 스포츠카 얼마나 이제 막 환상적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막 열고 이렇게 작은 차 이제 북한에서는 벤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정말 작고 귀엽고 예쁘면은 벤츠보다도 더 비싸고 더 좋은 줄 알아요. 북한은 브랜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잘 해결됐나요 어떻게? 그래서 그 방황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막 그거를 이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밤낮 없이 일하고 막 이제 뭔가 그런 방황을 시작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야 끝내고 근데 이제부터 이제 좀 이제 내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막 또 여기 이제 베나 TV 알게 돼서 또 나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때 이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나? 왜 이 얘기냐면 이어가야지. 왜냐면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이제 잡아준 사람.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방황이라는 게 참 그 형제든 어떤 사람이든 옆에서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면 절대 안 돼요. 친구라던가 그럼요. 나랑 이제 정말 그래 멋있다. 중고 괜찮았나 뭐 한 달에 뭐 300 벌어 50 뭐 하고 이제 50은 뭐 하고 생활비 하고 하면 남을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면은 그거는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살려면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챙겨주고 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데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문제의 근원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고 또 이제 그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되면 또 돈의 문제로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이제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된 이상 여기에 애외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면 더했지. 그럼요. 솔직히 마음을 가다듬지 아니 않으면은 굉장히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잘 적응하고 이제 뭐 매대차나 이제 뭐 혹은 굉장히 뭐 아파트나 뭐 이런데 눈을 돌리지 않고 주어진 데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뭐 많죠.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것 많죠.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제 소유 내가 어느 만큼 가졌는가 이 소유로 이제 충당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하게 되는데 난 어떤 생각 드냐면 어떤 친구는 이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공부나던가 자기 진로에 몰입하는 친구예요. 그쵸. 어떤 친구는 돈에 몰입하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 옷이나 보여주는 의미 뭐 그러니까 그게 각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하는 욕구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누군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잡아주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제 주변에는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에 몰입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와가지고 공부에만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공부를 해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크는 친구들 내 주변에도 많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간호대 가고 뭐 지금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거를 오직 돈을 벌어가지고 나의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친구. 왜냐면 이게 나의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 자동차 정비를 했고 사업을 했고 이런 것들 결국엔 나를 가만히 성찰해 보면은 사회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다 있는 거죠. 그게가 각각의 다른 방향으로 약간 좀 이렇게 과하게 되면은 그게 좀 좀 이상하게 좀 가는 경향도 있다. 근데 그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진로 선택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분야가 어떻게 있는지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저희가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로 선택을 아직까지 100% 했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친구들은 보면 대학교부터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배워야 되니까. 한국 사회를 알려면 배우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배우다가 그냥 물담봉 그냥 대학교부터 입학하다 보면은요, 꼭 뒤에는 다른 분명히 뭔가가 따라와요.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입학이 쉽잖아요. 한국 학생들보다도.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쉽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등록금도 저희는 지원해준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걸 진짜로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좀 더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회에 뭐 적응해서 뭔가를 알고 대학교에 가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또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내가 그때 직장 취직하지 말고 대학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면요, 저는 지금 사이버 대학 다니잖아요, 사이버 대학. 근데 솔직히 진실한 마음으로 아까워요, 등록금이. 사이버 등록금을 가영 씨가 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네. 똑같은 탈북민들에게도 등록금이 솔직히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청년은 서울대 가서 등록금 빵빵하게 받는데 저는 사회복 들어가가지고 작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 어차피 어느 날 혜택을 받을 거면 내가 좀 서울대 같은 데 가서 내가 공부를 했을 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제가 또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 그래 거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사이버를 다니던 서울대를 다니던 어디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후회해서 그냥 사이버 나왔었어요. 제가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내가 그때 다시 들어가기 잘했구나.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미래가 보이고 또 진로가 앞에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들어가지 말고 또 쉽게 나오지 말고 좀 요걸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영 씨는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3만 명 탈북민 중에 한 명이고 또 대한민국 일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통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통일을 준비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일됐을 때 북한의 복지가 제일 필요하고 또 현지 우리 여기 살 때도 북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지가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지학과를 가게 된 계기가 있나? 누가 그렇게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복지가 없는 복지라는 개념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지가. 그래가지고 이 복지를 우리 북한 땅에도 가서 이거 널리 알려주고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복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진로를 이미 결정해버린 유진 씨. 유진 씨는 이제 대학교 때 네. 화장품 관련, 뷰티 관련 공부를 하셨다가 전 중국에서부터 이제 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북한에서부터 생각하고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은 이제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항상 액세서리 뭐 이런 거 항상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여자가 꾸미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좀 한이 맺혔나 봐요. 북한 너무 못하고 다녀서.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못하고 다니는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도 항상 늘 이제 메이크업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이제 팔리고 막 이제 쓰는 막 그런 걸 보니 이제 막 중국 화장품도 당연히 좋은데 한국 거를 쓰고 또 이제 뭐 한국 피부 미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거를 나는 한국 가서 꼭 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 가서 나는 이제 북한 여성들의 북한 아름다움을? 여성들의 그쵸 앞에서 이제 막 강의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막 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를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뭔가 스타일 만들어주고 그런 이제 환상이 너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쵸 정해버렸죠 그냥 저는 꿈이 이제 북한에 이제 큰 뷰티숍을 그쵸 이제 하는 게 미용 꿈이신가요?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미용원이라고 해야 되나? 미용원? 정말 큰 있잖아요. 진짜 평양 한복판에 막 거기 가면 이제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참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작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를 한다고 이제 어떤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또 그만큼 보람차고 또 재밌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미 진로를 이제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이제 오기 전부터 진로를 이제 결정해서 남한에 온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가영 씨처럼 가영 씨처럼 한국에 와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계속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바뀌어요. 형님도 이제 지성 형님도 진로가 좀 바뀌신 케이스 중에 하나시죠?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목록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저는 돈 벌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돈 벌기, 사업가, 자동차 정비를 배웠고 자동차 판금 노정을 배웠고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사업을 차렸고 사업을 차려서 돈도 좀 벌어보고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 받다 보니까 약간 제가 무지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배움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고객들 자동차를 갖고 온 사람들은 스펙트럼 하잖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30살에 학부를 두갔고 경영학과 4년 나오면서 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제 주변도 잡아주는 교수님들도 주변에 있었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그 교수님들 대부분 다 인문학자였어요. 그분들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방향하고는 지금 많이 빗나갔는데 최민수 씨가 어저께 방향이 난 명언처럼 다가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맞아떨어지면
사람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결국엔 그 길을 돌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길이 다 모여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는 거에 따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왜 살다 보면은 그 길이 하나로 모일 때는 그때 깨달을 것이다 하는데 그 얘기가 조금씩 지금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문학을 배우고 경영을 배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런 사례는 정말 다행스러운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이제 주변 사례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탈북 여성들이 탈북 남성들이 이제 마약이나 뭐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그게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신문에 나오지만 항상 그렇게 내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한두 명이 결국엔 다 그런 것처럼 비춰질 가장 근데 조심스러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흥업소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외제차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정말 인정 욕구를 위해서 인정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브로커 비용 갚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미안한 마음 그 절박함이 있는데 취직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간 건데 그거를 뭐 저도 다 그걸 보편화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커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분들은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 가게 될까라는 의문들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요, 유흥업계에 갔던 어디에 갔던 역할 거는 어때요? 왜냐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입에서 봤을 때 좀 더 그 길 말고 좀 더 다른 길을 가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뭔가 절실함 때문에 거기에 발 한 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절실함 들어갔다가 빠져 못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 할 거는 뭐 어때요? 그럼요. 근데 참 안타깝고 또 솔직히 한국 분들이 막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탈북자들이 왜 왔어? 우리 세금 뜯어가면서 유흥업소 가서 돈 벌려고 왔냐? 우리 주머니 돈 털려고 왔냐? 막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도 가슴 아파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 사람 중에서 일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유흥업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절실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은 봐주시기를 나는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장현 씨도 왜 거기 들어갔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너무도 안타깝거든요. 하지만 그냥 조금은 이해해주자 그 사람들을. 그럼요. 각자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고 이제 그것들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좀 큰 사례까지는 아닌데요. 저희 그 여자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막 외로워가지고 남자를 사귀었어요. 한국 남자인데 사귀었는데 1년을 이 사람이 이 친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같이 했는데 1년 후에 또 나타났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사람이 청각인 줄 알고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가깝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빠라고 찾아오고 자식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이 사람이 아예 임신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사람 만났고 이 사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애까지 임신했는데 이제는 어떡해요? 근데 보니까 와이프도 있고 애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배 안에는 없앨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있으니까 솔직히 남편이 허용하면 애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허용을 안 하죠 또. 아니 남편이 허용하든 안 하든 낙태는 불법입니다. 아 근데 허용을 하면 남편이 허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불법이에요. 아 불법인가요? 네네. 병원에 가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부는 아니잖아요. 동거인이잖아요. 아니요, 거의 동거인데 실고수인이라서 이제는 부부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막 그걸 때문에 엄청 방황했어요. 나 막 진짜 죽겠다고 이거 애 바로 죽겠다고 하다가 끝내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한 번만 돼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왔어요. 정착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래 살던 방식이랑 좀 틀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문화적 차이, 이제 언어의 차이 막 이렇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한국의 남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같이 산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의 일부분에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해놓고 정말 동거까지 이용해먹는 약속하고 이용을 많이 해먹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해놓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대신에 이 아파트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자. 그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당연히 정말 이렇게 잘해주고 왜냐면 한국 남자들이 정말 자상하고 진짜 이렇게 잘해주고 막 네 다는 아니지만 많죠. 네 그렇게 보지 말아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이제 집을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증금 이제 반납 받아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그 남자의 이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살자 저렇게 해서 살자. 왜냐면 우리는 모르니까 정착을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말아먹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도 뒤에 많아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무겁네요.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했고 정말 속이 정말 정착하기 어려움들은 이제 모든 각자 갖고 있는데 혼자 온 사람들은 이제 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화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각자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친구 잘못 만나서 혹은 정말로 내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지성 형님은 어떤 조언을 저는 하고 이렇게 계세요? 솔직한 얘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곳일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종교시설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 시설일 수 있고 왜냐면 좋은 곳으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요건도 있으면서 어두운 곳을 많이 택해요. 그러면 결국엔 당연히 어두운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야 될지 왜냐면 집단 문화는 중요하니까 어떤 곳에 가야 될지를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좀 밝은 곳,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라가 아니라. 그게 유진 씨는 어떤 조언을 하실까요? 이제 사람이 이제 한 번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거를 실수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면은 그거는 나한테 경험이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되는 거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실수고 방황이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머물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뭔가 정말 이제 내가 힘들다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한번 봐보는 것도 정말 좋은 거고요. 또 내가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하면 정말 잘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경험과 가치를 이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영 씨. 저는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조언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좋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하는 게 맞다고는 좀 장담 못해요. 하지만 저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먼저 탈북한 사람으로서 또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마음이 너무 예리고 진짜 슬픈 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믿지 말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좋은 길에 가서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고 자,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좋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좋은 정착,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게 어떤 건지 저희가 먼저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법의 테두리 미안한데 법이 어려워요. 법의 테두리 이외에 나가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좋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정말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좋은 정착의 첫걸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유진 씨 말대로 이제 위기는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기회의 이제 한 국면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걸 이제 발판을 삼아서 조금 더 이제 교훈을 얻어서 좀 더 잘 정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좀 더 발랄한 이야기를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와주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가영씨, 네, 가영씨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사 나갈까요?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진짜. 작년이 오늘 너무 많이 긴장한다. 아, 나 오늘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아니 너무 많이 이게 왜요? 이유가 뭔데? 그렇게 많이 긴장. 아니, 근데 긴장한 게 이 정도예요? 끊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아니 끊지 마. 그냥 냅둬. 냅둬? 그 냅둬 왜 끊으려고? 그냥 호를 갈때 해. 아니, 뭐. 근데 나는 그러면 이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치게 너무 시간 배우면 집중. 아니 근데 너무 긴장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해. 불안해 보이는 보여. 불안해 보이니까 말을 못해. 불안해 보이니까 욕하지 마요. 욕하지 불안해. 마요. 아니 시기를 많이 보시니까 이게 이거 보고 저거 보니까 너무 그게 우리 저 아니, 텍스트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많은 것 같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취지가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너무 긴장해요.